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홍석진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경방송은 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시장 군수들을 만나 올해 구상을 들어보는 신년 특별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윤상기 하동 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서경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도민과 또 50만 내외 하동 군민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작년 한 해에는 우리 하동에 집중적인 수해가 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9개월 동안 청년지역으로 이렇게 관리 나오던 하동이 갑작시 코로나 환자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잘 극복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축년 한 해가 밝았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화계 지역이 수해를 입었고 하동군의 지난 1년을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작년 초에 이 서경방송에 나와서도 인사드릴 때에 동심만리의 심정으로 군정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작년 8월 달에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한 400세대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한 10,000여 명이 지원을 해주셨고 특히 현금이 한 14억 정도, 물품이 11억 해서 한 25억 정도의 성금과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신 덕택에 복구를 빨리 마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발빠르게 수해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민과 외부에서 도와주신 정성이 담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앞으로 우리 하동뿐이 아니고 외부 지역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작년에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섬진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섬진강이 범람은 그 중요 원인이요. 제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섬진강이 생기고 나서 하상 정리를 한 번도 안 했다. 퇴적토 정리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거 하고요.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상류 지역의 댐 3개가 방류를 동시에 했다. 그리고 우리 하동 지역도 강우량이 그 당시에 560mm 정도 집중호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섬진강이 범람을 했는데 저는 이런 악조건이 돼도 섬진강을 준설하고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절대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 그래서 작년 8월 12일 정도에 제가 기억이 되는데 대통령님 오셨을 때에 제가 이 문제를 집중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준설 비용을 별도로 예산 지원해야 된다 해서 200억을 했는데 100억을 지원을 받고요.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0억 정도만 더 투입이 되면 섬진강이 본래의 강 기류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지금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역 관리는 교통부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안 되면 자치단체로 넘겨주든지 업무를 아니면 수자원이나 국토부가 관리를 일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섬진강이 준설로 안 해서 범람이 안 생기도록 이런 준비를 단단히 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올 여름에는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격상해서 네. 비교적 확산세를 빠르게 네. 막아냈는데요. 하지만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네.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부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하동에 뭐 농산물도 나고 또 강이 있으니까 강에서 나는 뭐 제첩, 예. 또 바다에서 나는 또 이 해산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바다가 있어서 우리가 먹는 이 식품이 굉장히 풍부하게 난다고.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서 생산을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할 때도 해외 수출 쪽을 많이 돌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300만 불의 농산물 수출 실적을 거뒀고요. 또 해외 쪽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바이오고 상담을 해서 사실은 2019년도에 우리가 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홍보를 했는데 네네. 그때 5,350만 불을 했는데 네. 작년에 5,300만 불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한 편이죠. 예. 또 내수 시장 확보를 위해서 제가 작년에 500억을 국내 시장에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산물이든 임산물이든 수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적정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그런 거고요. 지금 제일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단란주점이라든지 네. 이런 시설이 지금 사람이 안 가고 또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단계를 자꾸 하향을 시켜가지고 네.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정부가 금년 중에 코로나 임금을 지급한다고 지금 예산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임금이 오면 우리 하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더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지급을 좀 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동군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네. 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1% 증가했습니다. 네. 지자체 SNS 네. 그리고 하동 출신 가수 등을 활용한 이 관광 마케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동의 관광 산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하동에는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알프스 하동이다 이렇게 브랜드를 정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동에 오신 분들이 작년에 그 코로나 시국에도 많이 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힐링을 할 수 있고 예.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 쌍계사나 칠불사 절이 있고 또 우리 제참판댁이라든지 이런 악양에 굉장히 산책하기 좋은 이런 장소가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20 그 신제품이 나왔을 때에 전 광고를 하동에서 다 촬영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나간 겁니다. 또 국립 발레단에서 홍보 영상을 찍는데 하동에서 다 찍었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동이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코로나19를 어려운 중에도 그래서 옥종맹 같은 데는 편백 휴양림을 준공을 해서 네. 개방도 하고 네, 네. 또 정량면에는 그 구제봉 휴양림이 있어서 거기도 사람들이 뭐 간간히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죠. 네. 그래서 하동에 오면 물도 맑고 또 자연 향기도 좋은 걸 맡을 수 있고 네.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캔을 네. 식약청에 의약 외품으로 등록을 시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기 캔을 우리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병원에 네. 작년에 한 1,500개를 제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동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조치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세계적으로 이제 하동군이 네. 홍보 효과가 좋았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국내에서도 네. 유튜브 활용해서 홍보 네. 효과 좋았잖아요. 네, 트로트 그렇습니다. 가수들도 활약을 많이 예, 했고요. 네. 네. 유튜브를요 작년 5월달에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근 한 5개월 만에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었죠. 빨리 늘었네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정동원 효과, 예. 또 가수 김다현이 예. 이런 우리 하동 출신들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죠. 예. 뭐 관심이 있는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려놓으면 그만 뭐 100만 명 정도는 들어오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객식이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촬영해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중계를 한 뭐 5, 6차례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산책할 때는 유튜브가 중계를 해주면 그 유튜브에 있는 조회를 하는 분들이 아침 그 일찍 들어와서 다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래서 우리 하동은 유튜브를 일찍이 잘 시작해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동 홍보를 한 게 적정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광 사업 관련해서 네. 같은 줄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네. 지난해 기재부로부터 네. 엑스포 국제 승인을 받으면서 네.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인데 네. 하동이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차와 차 문화를 네.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네. 기회잖아요. 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네. 계획인지도. 네. 이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네. 작년에 기재부에서 국제 행사 승인을 받을 때요. 이게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논란을 잠재우고 우리가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아냈고 그 국제 행사 승인을 받으면서 또 예산은 대폭 줄었지요. 예. 예년 같으면 뭐 2, 300억 정도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될 걸 줄이다 보니까 뭐 170억 정도 이렇게 줄었던 겁니다. 근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엑스포하기 위해서는 뭐 마른 수건을 짜서 쓰는 심정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삼성이라든지 또 SK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관을 만들어 가지고 네. 홍보를 하도록 작년부터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기업이 하동에 와서 자기들의 최신 홍보관을 한 3개나 4개 정도 만들어서 예. 전 세계에 오는 손님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다양하고 또 체험도 하고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 거죠. 또 음식도 또 그렇고 또 숙박을 할 수 있는 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네. 찾아오는 관광객들 취향에 맞는 시설을 맞춤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준비를 작년부터 하나하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미국의 에어비앤비하고 그 협력을 네네. 해서 지금은 하동에 에어비앤비에 가입한 민박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한 100여 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예약을 가지고 손님을 받고 또 그분들한테 이 서비스를 하는 이런 네. 체계가 앞으로 이 전 세계의 하나의 관광 트렌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에어비앤비 익숙하시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 관련해서 네.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네. 한 네. 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네. 사업 얘기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좀 팽팽합니다. 네. 일단 정부의 한 걸음 모델 상생 조정 기구에서 네. 기존 사업보다 좀 축소한 형태로 네. 네. 진행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에 기재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요. 네. 한 걸음 모델 사업으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거든요. 예. 여기서 제가 현장 답사도 3번인가 한 걸 기억이 되고 또 10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인가 합의안이 도출이 됐죠. 예. 됐는데 여기에는 보면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네. 또
여기에 뭐 산림이 훼손이 많이 된다, 아니면 뭐 반달곰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런 뭐 여론을 뭐 또 반대쪽에서는 많이 부상을 시키죠. 예. 그렇지만은 아니 왜 지역의 군수가 뭐 생태 환경도 보호를 해야 되고 왜 환경 훼손을 많이 할 겁니까? 설계를 해서 그 설계안이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듣고, 예. 자, 이 정도 환경을 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한 말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성급하게 아예 그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 아니 하동 군민들이 군수를 이 4년 동안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환경단체 몇 사람이 하지 마라 군다고 군수가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100년 앞을 보고 하동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윤상기가 군수 안 하더라도 어느 누가 해도 추진해야 된다. 예. 그 대신 환경 훼손이라든지 곰이 댕기는 루트가 있죠. 네. 저도 작년부터 곰이 출현하는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다 스크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곰 출현이 안 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아니 곰이 몇 분 1년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다 나오잖아요.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너무 반대하는 쪽에서 앞서간다고 하는 거죠. 저는 네. 그걸 설계안이 나오면 같이 나눠놓고 네. 의논을 하고 또 같이 의견을 모으겠다고. 네, 같이 모여서 얘기를 아, 한번 그럼요. 들어보신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재생 분야로 이번에 네, 질문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동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한창인데요. 네, 네. 지난해 하동읍 광평마을이 준공을 마쳤고 네, 네. 동광마을이 네, 사업에 또 새롭게 선정이 선정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네, 네. 올해는 어떤 것들이 추진됩니까? 네. 작년에요, 우리 강평마을은 왜 강평이냐 하면 들판이 늘어다 해서 네, 네. 그 들판 옆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광평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지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 차도 못 다니는 아주 열악한 부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악한 지역을 2차선 도로를 내주고, 또 골목에는 차도 다닐 수 있고, 또 집이 노후된 거는 재건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전국에서 1호로 준공을 시켰죠. 예.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가시면서 하동 지역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갔습니다. 돈을 준 보람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또 학습관도 하나 준공을 해서 1층에는 뭐 반지하가 돼가지고 기계 시설 해놓고, 네. 2층에는 농심에서 마켓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전부 무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예. 2층에는 마켓물을 하고 3층에는 이제 기숙사를 방을 열어놓고 4층에는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온 사람이 차도 먹고 휴식도 하고, 또 4층 같은 데 보면 섬진강이 확 보이고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면, 야, 하동의 위치를 참 잘 잡았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고 이게 명소가 될 거라 보고요. 네. 동강마을의 도시재생 사업은 그동안에 2차례 떨어지고 예. 작년에 3번째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257억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금년에 아주 도시 도로라든지 인프라 사업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한 4, 5년 하고 나면 이 마을도 강평마을 같이 아주 살기 좋은 마을로 이렇게 되고, 네. 이 마을이 옛날에 하전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아주 영세한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살기 좋은 아주 깨끗하고 아늑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느 군 단위 지자체처럼 네. 하동도 역시 이런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이 되고 네, 있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 네, 그리고 네. 노령화 문제에 좀 네. 직면해 있습니다. 네.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고 네. 또 새로운 인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네. 올해는 어떤 시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제일 우리 하동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기농기촌 사업이죠. 예. 작년에도 약 한 1,200명이 하동군으로 기농기촌을 했는데 여기에 기농기촌은 되고 있는데 또 반면에 그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예.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지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이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안 돌아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오고 또 감기 인플루엔자가 오면 또 어르신들이 약하니까 또 돌아가시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 이 하동을 자꾸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SOC 사업, 네. 도시 인프라를 잘 깔아가지고 제가 하동에 오신 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탄소가 나지 않는 우리 벨트를 만들어놨다. 예. 하동에 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기 와 보면 공기 질도 좋고 상쾌하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요. 네. 또 우리 벤처 기업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살 집이 없다 그런 거죠. 예.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아파트도 좀 짓고 했지만은 굉장히 주거 지역이 취약해서 우리 청년들 보더미 사업을 LH 공사하고 같이 해서 여기 한 100세대 정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무주택 100세대도 지금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예. 또 민간 아파트도 한 몇백 세대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되면 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또 하동을 찾는 분들이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무엇보다 인구가 좀 정착을 하려면 주택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농수산물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동은 녹차, 제첩, 대봉감, 참숭어 이렇게 하동을 대표하는 특산물들이 많은데요. 또 배, 밤, 딸기 등의 농수산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이렇게 감소하거나 또 코로나19 때문에 판로가 좀 막혀서 어려운 농가들이 많았는데요. 올해 하동 농수산물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생산량이 그 하동에는 밤 특구가 돼가지고 밤이 또 많이 나거든요. 그 공주시하고 하동군이 밤 특구로 지정이 되는데 전부 가수가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가격이 높아졌죠. 그래서 수출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물량이 적어가지고 이 수출 오다를 받아도 못 보내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수출 품목이 하동에는 한 42개 품목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이 현재 많이 나가는 업종은 주로 보면 밤 가공품 같은 거, 그다음에 막김, 이런 부분 또 정옥 다설기라 해서 다설기 같은 게 많이 나가고 있고 수출 주력 품목이 한 15개 정도가 있죠. 특히 냉동 김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도에 밥을 냉동을 시켜가지고 이게 한 3분 정도 해동하면 금방 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작년에 미국 쪽하고 홍콩 쪽에 수출이 됐었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정신화가 돼서 계속 또 딴 일본 쪽에서도 콜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신선하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 소비자들한테 딱 맞춤식 전략으로 수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에 아예 나가도 못 했고 또 금년에는 사정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직접 물건을 가서 팔지 못하니까 답답함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바이어들하고 화상 대면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물건을 확실히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화면으로 보는 건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특히 우리 옥종 같은 데는
딸기를 재배해서 연간 한 600억 정도 소득 올리는데 네. 작년에는 화이트 딸기를 해서 하얀 딸기를 재배를 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세계 시장 인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이 화이트 딸기를 좀 확대 재배를 해서 네.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 특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프리카도 수출 수요가 굉장히 좋아서 이것도 면적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동에는 앞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연간 1억 불 정도 이상 수출해야 예.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비대면이라서 뭐 화상으로 네. 판매를 하더라도 네. 빨간색 딸기랑 흰색 딸기는 네, 구분이 차이는 될 있죠. 테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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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탄소 없는 마을 얘기를 조금 네.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총 11개 마을이 탄소 중립 청정 벨트로 네. 선정이 네. 됐는데요. 네. 하동에서 올해 중점을 둔 친환경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하동은요, 이 11개 마을의 탄소 제로 마을을 만든과 동시에 거기 연결하는 벨트가 있거든요. 예. 그 벨트 중간중간도 탄소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2050년도에 탄소를 완전히 뭐 제로화시키겠다, 중립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을에서부터 하나 실천을 하자 해서 태양광을 해서 하고 또 계곡의 소수력 발전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생산해서 우선에 마을에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네네. 우리 하계의 목통마을 같은 데는 의신마을하고는 1년에 한전에 파는 전기세가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나와요. 예. 그래 이 돈은 제가 마을에다가 전부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럼 마을에서 탄소와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이 돈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예. 특히 마을까지 차를 가오면 이 탄소 배출이 되니까 의신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 전방에 한 200~300m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네. 여기에 오는 사람은 전기차로 수송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 뭐 3개, 4개 마을을 빼면 네.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면 맹실군의 11개의 마을이 다 탄소 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하동군의 최대 고민거리일 네. 것 같은데요. 네. 갈사만 조선산단, 네네. 그 대송산단 포함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네. 하동지구입니다. 네.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면서 네네. 국민들의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금년에는요. 작년에 두 레저 단지는 개발 사업자를 확정을 해서 네. 선정이 돼 가지고 네. 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땅도 개인업자한테 다 넘겨주고 토지 대금도 다 받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되고 또 대송산업단지는 작년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동군이 인수를 해서 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뭐 진행을 많이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을사만 산업단지인데 이거는 땅이 한 170만 평 정도 되고 워낙 네. 대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계속 섭외하고 하다가 작년 연말에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금을 거의 확정을 받아가지고 예. 금년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이 갈사만 산업단지만 착공을 하고 나면 네. 하동의 문제 사업은 다 이제 착공을 해서 뭐 문제가 좀 없어져서 제가 좀 홀가분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예.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업체가 안 들어오고 예. 뭐 한 4개, 5개 업체가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그 신제품, 신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또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제조업을 제가 모시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도시
이게 선정 발표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했거든요. 예. 전국 우리가 2위를 했어요. 예. 경기도 남양주시가 1등하고 우리 하동군이 2위를 했는데 1등하고 2등하고 점수 차이가 0.5점 차이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전국 3위를 했고 2018년도에는 전국 5위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2위를 해서 뭐 하동이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적인 도시로서는 뭐 국내에서는 최고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우리 도내에서도 뭐 하동군 따라올 자치단체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리고 또 기업이 좋아하는 도시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위를 했는데 네. 2020년에는 44위로 거의 뭐 11단계가 올라갔죠. 예. 그래서 점차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면 뭐 인근에 있는 사업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그래야 인구도 늘어나고.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 겁니다. 그렇죠. 네. 워낙 하동군에 많은 현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 보면서 올해 하동 군정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실 건지 사자성어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넉자가 5자가 되는데요. 예. 우리 하동이 마하 행정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게 하고 또 뭐 관광객 유치하고 또 뭐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신 우일신을 해야 된다. 예. 항상 바꿔야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을 뭐 40몇 년을 했지만은 뭐 변화하고 혁신하자 하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바뀌어야만이 우리 하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신 우일신으로 해서 이 전 세계나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엑스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바뀌고 또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동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동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 군민이나 또 우리 항우들을 위시해서 한 50만 군민이 되거든요. 예. 이 군민들은 하동 군수가 일을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이걸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있어서 우리 이 외지에 계시는 항우들이 걱정을 막 끼쳐드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걱정의 한 해가 됐는데 금년에는 걱정을 안 하는 한 해를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우리 이 항우 출신이나 하동을 아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과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 자신부터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좋은 사례도 참고를 해서 우리 이 하동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맞춤식의 뭐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동안에 고생한 분들이나 하동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핸드 프린팅도 해서 만차놓고 또 작년에 많이 도와주신 분들한테는 천사의 종을 만들어서 종에다가 전부 이름을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동을 찾아오면 내가 하동을 참 도와주기 잘했구나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일을 더 열심히 많이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멀리 뛰어가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가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021년 하동군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가시적인 성과와
또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 한해 하동군의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새해를 맞아 펼쳐진 서경방송 신년 특별대담. 이번 시간은 윤상기 하동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